예, 이번 총선에서 막말이나 각종 의혹, 논란으로 논란이 된 후보 여럿 당선됐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김준혁 당선인인데 당선 소감 먼저 듣고 얘기 나누시죠. 저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비록 당선은 됐다 하더라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된 것은 제가 해야 될 일이 많고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정치인으로 출발하면서 보다 신중한 행동과 그리고 신중한 언어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낮은 자세를 보여줬는데 국회에서 300명의 이제 당선인들의 국회의원 재산을 좀 분석을 해봤나 봐요. 가상 자산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11명, 국민의힘의 7명, 국민의미래 5명, 개혁신당의 1명이 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김준혁 당선인이었습니다. 1억 1,42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는데 작년 말에 처분했다고 합니다. 김준혁 대표님. 역사학자여서 사실 이런 거에 관심이 없을 줄 알았어요. 물론 뭐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뭐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재산을 또 이렇게 하고 보니까 또 다시 한번 또 뉴스의 또 중심에 서네요. 네, 역사뿐만 아니라 이 재테크에도 꽤 밝으셨던 분 같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이 사실 처음으로 이 가상자산을 신고했지 않습니까? 예. 재산 신고에서 그동안은 가상자산 부분은 빠져 있었거든요. 예. 이번에 처음 신고했는데 아무래도 뭐 여야의 의원들이 고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재산 신고의 기준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준일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일 이후에 처분한 경우에는 사실 이 경우에는 이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타난 건데 뜻밖에도 김준혁 후보가 그 1억이 넘는 그런 그 금액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 어쨌든 이거는 이미 다 이제 전에 다 이제 팔아가지고 처분했다는 거죠? 지금 처분해서 지금은 이제 한 개도 가지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익이 났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가상자산도 앞으로는 소명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관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22대 국회에서는 이거에 대한 입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되는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가상자산하면 민주당에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내 딸이 이모 썼어요.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예, 그 이모가 아니고 이모 씨의 이모였는데 김남국 의원이 여러 가지 회의 도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논란으로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결국 이번에 국회의원에도 나오지 못했죠. 또 재산이 이 가상 자산을 이제 신고한 뒤에 봤더니 꽤 많이 늘었는데 특히 가상 자산이 한 7억 원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늘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코인을 많이 투자하는 걸로 젊은 정치인이어서 그런지 이런 또 이자에 굉장히 또 밝은 모습입니다. 자, 이거 잠시 소개해드린 거고 김준혁 당선인이 여러 가지 발언 논란으로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사과도 했고요. 결국 태괴 이황 선생에 대한 발언 논란으로 인해서 성균관장을 만나서 공식으로 사과하고 이야기를 몸을 낮추는 모습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하지만 본심은 혹시 따로 있을까요? 본인이 너무 공격을 많이 당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친야 성향의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퇴하라는 이야기 많았고 왜곡된 보도가 좀 많이 있었죠. 제가 했던 발언들이 역사적으로 어긋난 발언이 아니었는데 제가 여성 혐오자, 변태 성욕자 이런 정도로까지 만들었는데 전혀 사실이 그렇지 않고 각종 기사 중에 사실관계가 어긋난 대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소고발하십시오. 예, 그 부분은 이제 차분하게 좀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최선 평론가. 네. 본인이 어저께 성균관장 만나서 사과했다. 왜냐면 유림들이 막 그때 올라와서 막 국회 앞에서 막 시위하고 막 그랬잖아요. 어떻게 퇴계 이황 선생을 그렇게 막 이상한 성욕이 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사과했는데 이건 사과는 사과고 나는 공격을 호되게 당했으니 법적인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전 갑자기 표리부동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거 아닙니까? 겉에서 사과하는 척,
반성하는 척 해놓고 실제 지금 유튜브 채널 김어준 유튜브 채널 나가서는 지금 내가 실제로 차분차분하게 고소고발 준비하고 있다. 저는 저분이 이 고소고발 먼저 하기 전에 뭘부터 봐야 되냐면 저 지역구에서 무효표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무려 4,700표가 나왔습니다. 예. 인접 지역구에서는 500에서 1,000표가 나왔는데 왜 저기만 4,700표 무효표가 나왔을까요? 무려 다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입니다. 그럼 이건 민심이잖아요. 정말 비례정당 찍으러 갔는데 내가 이 사람은 찍을 수 없어서 무효표 만든 거 아닙니까? 추론해 본다면은.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많은 무효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본인이 여기에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성찰해야 하는 거 우선이지 내가 그때 나를 과도하게 공격했던 사람들 고소고발하겠어? 앞으로 각오해라. 이 얘기를 하고 또 그 앞서서는 송균관을 찾아 사과합니다. 이거야말로 양두구육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김준혁 정말 당선인이 정말 22대 국회에서 지난번과 다른 삶을 살겠다고 한다면 표리부동하지 않고 양두구이가 아닌 정말 자기의 실천하는 삶을 좀 보여주기 바랍니다. 예. 자, 논란이 됐던 뭐 당선인들이 여럿 있습니다만 국회에 등원해서 어떤 또 활동을 벌일지 또 어떻게 시작을 할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